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카페나 쇼핑을 갈 때 흔히들 듣는 말이죠. 아니면 적립이나 할인카드 있으세요? 라는 말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적립이나 할인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카페에서 10,000원을 내고 5%의 적립을 받았다고 하면 500원을 쌓을 수 있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5%가 모여서 나중에는 10,000원, 그 자체의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립, 그리고 할인을 놓치지 않으려 하죠. 순간의 작은 도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만큼이나 쌓였네? 라는 기분 좋은 놀라움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왜 다른 사람이 살았던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같은 길을 가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듯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변화가 생겼어요. 명언을 소개해드리다 보니 몇 개의 명언들이 한데 모여 언젠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내가 돌아가려고 할 때 지름길이 어딘지 알려주는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큰 도움이 되진 못해도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때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차근차근 명언을 정립해 봅시다. 그럼 오늘도 포인트를 쌓아볼까요? 위인 대신 전해드립니다. 위대전. 네, 안녕하세요. 위인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열렸습니다. 저는 역시나 페이지지기를 맡고 있는 아나운서 황정연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결정장애가 심하게 걸리신 분의 사연인데요.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이라고 하죠. 수많은 과제, 시험, 4학년에 대한 위기감, 이 모든 것이 혼재하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2학년까지 마치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에 이번에 복학한 남학생인데요. 다시 새롭게 대학 생활에 적응하려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건 바로 저의 결정장애인데요. 아무래도 복학한 선배이다 보니 시원시원하게 결정짓는 모습, 멋지게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거 할까? 저건 어때?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저 스스로도 답답한 거 있죠? 그래도 성격이 이런 거 어떡해요. 정말 답답한데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배에게 멋있는 선배, 제 자신에게도 시원시원한 남자가 되고 싶은 그런 저에게 들려줄 쿨한 한마디 없을까요? 격하게 공감되는 사연입니다. 저도 결정장애 증상이 심각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작년에는 신입생이어서 저는 고민만 하는 역할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선배 노릇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연에 대한 명언은 그래서인지 저를 위한 말이기도 하네요. 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880년 3월 26일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의 건강을 검진해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때 의사는 체격이 다부진 어느 청년에게 심장이 약하다는 진단을 해줬죠. 앞으로는 주의해야 하네. 격한 운동은 안 되고 심한 스트레스나 경무가 따르는 직업도 가져서는 안 된다네. 물론 술이나 담배도 곤란하지. 늘 조심조심 살지 않으면 장수하기 어려울 테니 명심하게나. 그러나 그 청년은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조심조심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수해서 뭐합니까? 죽을 때 후회가 없도록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할 겁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실제로 그는 그런 태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할 만큼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 청년. 바로 그 대담한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랐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관한 일화입니다. 루스벨트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다고 하는데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지만 병약한 몸 때문에 생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은 그의 약한 몸을 극복해내는 원동력이었죠. 뭐든 해보고 싶으면 해야만 하는 그의 성격은 오늘의 명언을 통해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하라. 물론이죠. 그 다음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부지런히 고민하라. 당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해라. 물론이죠. 그 다음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부지런히 고민하라. 결정장애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앞섭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하기 전에 벌써 고민을 하고 있죠. 하지만 루스벨트는 말합니다. 선택을 먼저 해라. 그 이후에 어떻게 선택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라. 결정장애를 극복할 가장 멋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다고 하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밖에 없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번에 사연을 보내신 분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고민을 가지셨네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라는 말도 있고요. 모두 스스로의 생각을 중요시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자꾸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자꾸 어두운 쪽만 떠오르고 현실에 대해서도 왜 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자꾸만 현실, 그리고 미래가 암담해 보이죠. 인터넷 뉴스를 볼 때도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보단 취업난이 심각하단 뉴스 기사를 클릭하고요. 자수성가했다는 사업가를 보면 과연 스스로 힘으로만 성공한 게 맞을까? 라는 의심이 앞서기만 합니다. 밝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 없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여자. 거기에 말까지 할 수 없는 그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이름,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19개월이 되던 때 열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은 그녀에게서 세상에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입을,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귀를,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을 앗아갔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자신도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기에 누구보다 제자의 마음을 이해한 설리번 선생님과 선생님을 믿고 따른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결국 눈과 귀가 먼 사람으로는 세계 최초로 하버드 교육을 받고 거기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사업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노력과 정신력은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빛의 천사로도 불렸죠. 그런 그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단국대학교 방송국 DKBS에서 제60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프로듀서, 엔지니어, 아나운서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17학번 새내기 학우 여러분들은 해당 관 317호로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수습국원 모집 광고 듣고 왔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17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제작부, 아나운서부, 기술부 세 분야에 걸쳐서 신입국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관 317호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또 다른 모집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ROTC입니다. 단국대학교 학군단에서는 1학년 신입생 및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도 ROTC 후보생을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도 지원 가능하고요. ROTC 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군사교육을 수료하고 대학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전역 후 사회 진출 시 기업에서 ROTC 출신 장교를 우대 채용하고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니까요. 기타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학군단 홈페이지 혹은 학군단 전화 031-8005-2811 281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열기 전까지는 무얼 잡을지 알 수 없어. 인생이란 게 그렇죠. 내가 어떤 초콜릿을 집을지 그 초콜릿을 직접 먹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100%까지 꽉 찬 다크 초콜릿일 수도 있고요. 달달함이 풍부한 밀크 초콜릿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초콜릿을 한 번 선택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니까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는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멋지게 이겨낸 헬렌 켈러의 말을 되뇌어보는 건 어떨까요?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김민준, 진행의 황정현이었습니다.